중요 사건입니다. 제가 아는 곳이 나왔습니다. 아는 곳이 아니라 태어난 곳이지. 네, 네, 이게 사실은 중요 사건이라고 그냥 저희가 이름은 붙여서 오늘 방송을 드립니다만 사실 이건 살인 사건이에요. 네. 따지고 보면 살인 사건의 범주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살인 사건으로 방송해도 되는 건데 그냥 이번에는 중요 사건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 고향이 제천이에요. 충북 제천. 그래서 네. 자기가 잘 아는 곳이래. 자기가 태어난 곳은 잘 아는 곳하고 태어난 곳은 다른데 제천. 네. 제천 여동생 독극물 살인 사건 이렇게 뭐 제목이 붙여 있는데 네. 뭐 여동생 이렇게 붙인다기보다 그냥 제천 독극물 살인 사건 이렇게 붙이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요즘에는 또 지역명 안 붙이잖아요 원래는. 네, 요즘에는 옛날에는 무슨 동 살인 사건이 있는데 요즘에는 뭐 그냥 크게 그 범인 이름 붙이거나. 네. 아니면 옛날에는 뭐 만약에 땡땡 동이면 요즘 강북 아니면 옛날에 뭐 인천 포괄적으로 구였으면 그냥 인천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여튼 뭐 이번에는 그 제천 독극물 살인 사건 네. 이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발생한 게요 얼마 안 됐어요. 네, 2015년. 예, 2015년 5월 21일이에요. 네. 충북 제천에서 이 56살 되시는 제천 쪽에 약초 캐러 다니시는 분들이 약초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 봐요. 거기가 산이 다 둘러싸여 있어서 약초가 되게 유명해서 뭐 엑스포 같은 경우도 엑스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약초는 정말 한방 엑스포 같은 거 많이 열려서 그런가 봐요. 네. 그러니까 56세 되신 그 약초꾼이에요. 그분이 신모 씨인데 이분이 그 자신의 안방에서 갑자기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산에 약초 캐러 다니시니까 굉장히 건강했대요. 네. 56세면 또 되게 젊은 지금 나이로는 젊은 거고요. 네. 그런 산 타고 다니면서 아주 건강했던 사람이 2015년 5월 21일 날 갑자기 집에서 사망을 했어요. 네.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네. 또 연관된 사람이 하나 또 사망을 해요. 그해 9월 달에 네. 2015년 9월 달에 한 넉 달 있다네요. 부친이 네. 돌아가시고 나서 여성입니다. 여성. 그 신 씨의 딸, 20대 딸이 아마 울산에 가서 있었나 봐요. 원룸 묻어가지고 생활하면서 네일샵 같은 데서 네. 일했나 봅니다. 그런데 9월 22일 날에는 이 약초꾼 신 씨의 딸이 울산에 있는 원룸에서 그러니까 4개월 만에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아버지도 사망하고 딸도 사망한 사건이네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신씨 약초꾼 신씨 그 사망했을 때요. 네. 외부에서 침입하는 적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또 별다른 외상도 발견이 안 됐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천 경찰이죠. 네. 급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을 했어요. 급체. 아. 그래서 돌연사로 처리를 해버렸고요. 아들 신주철이가 나서 갖고 그냥 일사불란하게 촥촥촥 아버지 그냥 장례 치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신주철이의 동생이 울산에서 사망한 그런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데 딸이 사망했던 9월달 사건은 그냥 조용하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때 신고를 남자친구, 이 딸의 남자친구가 합니다. 예. 아니 분명히 우리가 네일샵 오픈해서 맞아. 준비 중이었는데 아니 이렇게 숨질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진짜 극단적 선택을 할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뭔가 의심스럽다. 이거 조사해 달라라고 해서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울산 경찰이겠죠, 그건. 네. 울산 경찰이 보니까 시신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고. 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입하는 흔적도 없고 외상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확실히 좀 꼼꼼하게 보는 게 달라요. 방안을 이제 전부 살폈나 봐요. 그런 과정에 감기약하고 음료수를 발견해요, 경찰이. 그래서 이거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국과수에 분석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충격적인 일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거기 그 병하고 음료수병하고 약에서 그 독극물 반응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얼핏 보면 이건 누군가 독극물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주어서 살해한 거. 왜 그러냐면 남자친구가 조금 있으면 네일샵 하려고 준비하던 사람이 자살할 이유 없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네. 이거 결국은
음료수병 안에 있는 그 독극물을 먹고 자살을 했다면 이게 형성이 되죠. 네. 맞는데 자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독극물이 든 음료수가 나왔다면 이건 누군가 죽인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그 이제 이 사건이 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행적 수사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경찰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뭔가 장례식장에서 보니까 오빠는 네. 이게 부검이 필요하다 그런 가족들이 사실 일반적으로 네 하십시오라고 하는 경우가 의심스럽다고 한다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오빠가 절대 부검 안 된다. 그러니까 독극물을 그 국가수에서 그 독극물이 발견됐다고 얘기까지 나오는데 자살할 이유도 없다고 하면 오히려 유가족에서 난리를 쳐야 되거든요. 네. 이게 부검하고 알려달라고. 그런데 거꾸로 이제 유일하게 남은 게 오빠 하나거든요. 네.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는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빠한테 경찰이 당연히 연락했을 거 아니에요. 유가족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장례를 치르고 그러는 것도 이제 부검 해달라고 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부검 절대 요구하지 않았고 또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쭉 그때부터 의심 받은 것 같아요. 오빠가. 그러니까요. 예, 보니까 장례식장에서도 뭐 친구들하고 같이 화투 쳤대요. 막 화투 치고 슬퍼하는 기색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저 여성의 사망 직전에 행적 조사를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남자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사망 하루 전에 이 자기 여자친구가 예. 오빠를 만났다. 바로 이 오빠 신주철을 셋이 만났다는 같이 거야. 만났대요. 네. 하루 전날, 죽기 전날. 네, 그때 저녁 식사를 같이 했대요. 그렇다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그 여동생이 속이 안 좋다. 나 속이 이상해. 그러니까 그 오빠가 알약, 봉지약 뭐 이렇게 해서 음료수까지 전달을 해줬다는 거예요. 야, 이 약 먹으면 속이 편해진다. 그러면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하루 전날 울산까지 찾아온 거예요. 이 오빠가. 제천에서 울산까지. 제천이 아닌 것 같아요. 서울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따로 서울에 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이 이 여동생 여성이 사망하기 전날 울산까지 동생 만나러 오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네. 찾아와가지고 그날 애인 남자친구하고 여동생하고 오빠하고 셋이서 오손도손 이제 저녁 먹는데 그 동생이 난 속이 너무 안 좋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가 마치 준비한 것처럼 차에서 갖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알약 2개하고 봉지약에 들어있는 거 2개 음료수를 주면서 이거 먹으면 속 편해져. 이러면서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경찰이 듣는 순간 그럼 준약에서 독성분이 나왔잖아요. 네. 그게 무슨 청산가리 성분이에요. 그것도 캡슐 캡슐 있잖아요. 예. 그 캡슐 알약인데 고기 안에 청산가리가 그런 거 있었던 같습니다. 걸로 확인이 그러니까 됐고요. 경찰 입장에서는 야 이거 오빠가 이거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협조 받아가지고 미안하지만 차 좀 봅시다. 네. 그렇게 된 거예요. 트렁크 깠죠. 네. 트렁크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봤는데 청산가리 나왔어요. 네. 트렁크에서 청산가리가 나왔어요. 왜 청산가리를 있을까요, 이게? 참 이게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어떤 생각을 이제 울산인 경찰이 하게 되냐면 수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거예요. 불과 넉 달 전에 아버지도 집에서 이유 없이 사망했네. 네. 그러면 이제 제천 경찰한테 막 전화했을 거예요. 그때 니네 그 변사 사건 어떻게 처리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신 씨에 대한 이제 그 행적을 파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의심된 사건은 바로 아버지 사망 시점쯤입니다. 물어본 거죠, 신 씨한테. 그때 아버지한테 갔었어요, 안 갔었어요? 물어보는 거야. 그것도. 나 아버지 만난 적 없어요. 그런데 휴대폰으로 본인은 아버지 만난 적 없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휴대폰 조회를 경찰이 당연히 하죠. 그렇죠. 위치 추적을. 그랬더니 아버지도 사망하기 하루 전에 아버지 집 앞에서 누구하고 막 통화한 통화 기록이 나와요. 그럼 아버지 집에 간 거지. 아버지 집 앞에서 통화했으면. 그럼 아버지 집에 안 가고 집에 안 들어가고 아버지 집 앞에서만 통화하고 아버지는 안 보고 왔나 보죠, 이 사람? 그러니까 그러면 아버지 대문 앞에서 집 앞 대문 앞에서 전화 그 받은 상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사람을 또 찾아내요, 경찰이. 네. 그 사람은 바로 금은 세공업자였습니다. 예, 그 사람 상대로 조사하죠. 근데 그 사람하고 전화 이제 조사를 해봤겠죠.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아니 독극물 얼마나 먹어야 사람 죽냐고 나한테 물어보던데. 청산가리. 네. 얼마나 먹어야지 사람 죽을 수 있느냐고 물어봤대요. 아마 이 세공업자한테 딱 이 얘기 듣는 순간 경찰은 야 이거 살인 사건 2 사람 다다. 근데 이렇게 인식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이 세공업자한테 전화를 했느냐? 예. 이 세공업자한테 5월 9일이죠. 그러니까 21일 날 찾아갔으니까 5월 한 9일. 열흘 전 전에 음. 이 금은 세공업자한테서 청산가리를 구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얼마나 먹어야지 사람이 죽을 수 있는가를 그 사람한테 물어봤나 봐요. 그렇죠. 그럼 금은 세공업자가 뭐 그 청산가리 사용해서 사람 죽여봤나? 왜 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얼마나 먹어야지 사람 죽어요? 뭐 이러고 물어봐요. 이럴때면 뭐 티스푼으로 하나에 둘이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겠죠. 그런데 그 얼마나 먹어야지 사람이 죽어요 하고 물어본 그 아버지 집 앞에서의 통화 이게 나왔잖아요. 네. 그게 나왔으면 아버지도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또 두 번 샀더라고요, 이게 청산가리를. 아까 그 5월 9일 날 한 번 샀죠. 네. 그리고 나서 여동생이 사망한 게 9월 달입니다. 9월입니다. 예. 근데 이 남성 8월에도 그 사람한테 또 샀어요. 네. 추가 구입한 사실이 확인이 된. 그래서 이제 경찰이 보기에는 8월 달에 사가지고 9월 달에 동생 울산까지 찾아가서 죽인 걸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확실히 아버지하고 여동생 살해한 걸로 지금 일견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죠. 탐문도 하고 별거 다 해요 이제. 그렇죠. 주변 이제 지인들도 다 뭐 그때 이상한 거 없었어요? 뭐라도 그렇죠. 예. 하나하나 물어보는데 그때 한 사람 지인이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오빠의 지인. 네. 아니 신주철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그 실험 삼아서 독극물 걔한테 먹였더니 죽더라 이렇게 나한테 그런 얘기했다는 말을 했대요. 거예요. 예. 아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여동생이랑 다 독극물로 살해됐다면서요? 혹시 걔가 죽인 건가? 뭐 이렇게. 지인인데 사실은 친구거든요. 네. 이거는 내가 자세히 기재 안 했습니다. 하여튼 그 얘기를 탐문하는 과정에서 들어요. 그러니까 독극물로 개를 먹여서 죽는 거 이런 거를 아마 다량 구입해갖고 실험을 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아마 아버지나 여동생한테 사용한 게 아닐까 이제 이렇게 경찰은 탐문하는 과정에서 거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제천서하고 이 공조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참나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약초꾼. 네. 제천 경찰에서는 타살행위 없다고 그래서 부검도 안 했어요. 물론 적극적으로 부검 안 한다고 난리를 쳤죠. 네. 그러니까 경찰이 이거 울산 경찰이 이거 청산가리로 살해한 것 같은데 당신네들 그거 자세히 살펴봤어? 그랬더니 저 제천 경찰이 한 얘기가 있어요. 아니 그때 분명히 우리 현장에서 혈액하고 토사물 있길래 그거 우리 가서 채취를 해서 의뢰했다. 그런데 거기서 독극물 성분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네. 독극물로 만약에 그때 아버지를 그 청산가리로 살해했다면 우리가 네. 그 토한 거하고 그 혈액에서 성분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으니까 이건 독극물은 아닌 걸로 보인다고 제천 경찰은 얘기했겠죠. 네. 그런데 간과한 게 있습니다. 네. 간과한 게 있어요. 청산가리 특성이 있어요. 네. 이거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공기 중으로 산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사물에서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성분이 안 나온대요. 아까 병 같은 경우는 내부 안에 밀접 그렇죠. 거기서 나온 부착이 되어 있기 거죠. 때문에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토사물 같은 경우 또 언제 발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늦게 발견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성분 안에서 안 나왔을 가능성이 크죠. 산화한대요. 공기 네. 중으로. 청산가리의 특성이랍니다. 이게. 특징이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아버지 사망했을 때도 분명히 그 방에 음료수병은 있었대요. 아, 그 사진을 사진 찍은 찍어놓거든요. 목록에는 있었어요. 네. 그때 그러니까 울산 경찰처럼 제천 경찰도 그 음료수병을 국과수에 의뢰를 했었으면 거기서 청산가리 성분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간과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한 거예요. 급체해서 죽었다고 아주 선입견 갖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제천 경찰에서 그때 할 때도 제천 경찰이 허술하게 했다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네. 웅크린 자세요. 아버지 웅크린 자세. 이거는요 온몸을 맞아요. 이렇게 웅크린 자세? 이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사망을 할 때 엄청 자세를 고통받는 통해서 건데. 네, 그 본인 그 사망 자세로 봤을 때 우리가 뭐 방화 얘기할 때 뭐지 투사형 자세. 투사형 자세도 나오지만 이게 독극물에 의한 살인 같은 경우는 아, 그럼요. 사실 피부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자세 같은 거에서도 좀 아, 보여지는 그럼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피부가 경직이 자기가 힘이 드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직 그 자세로 사망하는 경우가 근육이 많거든요. 경련이 온단 말이에요. 네. 엄청 고통스럽고 청산가리 같은 경우. 그 근육 경련이 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완전히 웅크린 자세가
형성된다고 보거든요. 청산가리 죽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제가 더 말씀드리면 청산가리 중독 같은 거는요. 손톱이나 발톱을 보면 파랗습니다. 네. 손바닥을 봐도 파란 어떤 그 색깔을 띠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천 경찰이 너무 안이하게 사건 처리한 게 아닌가, 변사 처리 사건 처리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맞아요. 생각을 분명히 해봅니다. 네. 아마 울산 경찰에서 기가 차다 했을 거예요. 기록 받았을 거 아니에요. 기록 전부 보내줘 보세요. 변사 기록 싹 보면서 참 아마 기가 찼을 거예요. 음료수병이 있었는데도 국가수 의뢰도 안 하고. 이 웅크려가지고 근육경련이 일어난 그 자세가 맞는데 이거 청산가리하고 연관된 자세인데 그것도 참고해 두지도 않았고 토사물하고 혈액만 보고 그건 저 청산가리 특징 수사관들은 어느 정도 알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일단은 나이대를 봤어야 됐다고 생각을 그래 하거든요. 56세인데. 네, 그리고 계속 산을 타는 그럼요. 분이었는데 건강하신 분. 네. 근데 그리고 가족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강경하게 반대를 할 때도 한 번 정도 여러 가지 부검을 했어야죠 오히려. 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봤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까지 딱 확인하니까 울산 경찰에서는 볼 것도 없이 신주 처리가 범인이에요. 네. 그래서 데려다가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추궁하는 거죠. 조지는 거죠. 그 지는 내가 왜 아버지를 죽이고 여동생을 죽이냐. 그쵸, 어? 부인하죠. 네. 그 이제 이러면서 부인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살해 동기가 나와야 되잖아. 네. 아버지를 죽이고 여동생을 죽일 정도가 되면은 살해 동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거 없으면 이거는 어려워요. 근데 저 진짜 이 생각 되게 많이 드는데 자기가 안 죽였어요라는 말은 안 해요. 내가 죽일 이유가 없어요라고 하더라고 항상. 난 죽일 이유가 없어요라고 하는. 살해 동기 없다는 거잖아. 네. 근데 살해 동기가 나오지요. 네. 이거 살해 동기 없으면 상당히 곤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거 네. 보험금입니다. 봤더니 2015년 2월 달에 이미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 같습니다. 2월부터 적어도 준비한 거예요. 2월 달에 아버지 사망보험금 7천, 아. 여동생 사망보험금은 1억 원. 그 사망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 사망보험 가입한 걸 경찰이 뽑았어요. 네. 근데 또 뽑다 보니까 하나가 더 나와. 아내가 죽으면, 자기 아내가 죽으면 5억이야, 5억. 그럼 아내도 이 사람이 살해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보험을 몰래 들어놓고 아버지 여동생을 죽였다면 아내도 위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내는 더더군다나 5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경찰은 이거 보험금 사령 수령 목적의 살인이라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때 10월 19일 날 예. 일단은 예. 여동생 살해범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긴급 체포를 합니다. 일단 여동생 살해범으로 체포했죠. 네. 그래놓고 이제 계속 따져보는데 자 보험금 수령 목적이 되려면 이 사람이 또 형편이 그저 궁박해야 돼. 부자가 보험금 수령할 이유도 없잖아. 그거 그쵸. 목적으로 범행할 네, 이유도 없잖아.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경제적으로 쪼들렸는지 여부를 또 경찰이 파고 들어가 봐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걸 또 팠습니다. 네. 3살의 자녀를 둔 가장입니다. 예. 그래서 핸드폰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예. 현재 휴업 상태예요. 왜? 네. 월세가 7개월을 밀려서. 예. 사설 인터넷 이른바 얘기는 이 바카라 이 도박에 폭 빠졌대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여동생을 살해한 그 해 1월 달 있잖아요. 2015년이죠. 네. 1월에서 10월까지 사이에 판돈 이 사람이 막 뿌리면서 도박한 게 3억 4천만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빚이 2억 7천만 원이에요. 판돈 전체 계산하니까 3억 4천. 근데 그리고 빚이 2억 7천 있어요. 그러니까 빚에 쪼들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교수님 인터넷 도박도 이렇게 판돈이 큰가 그렇습니다. 보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인터넷 도박 그 단속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사건 사고도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왔잖아요. 네. 빚에 쪼들려서 그 빚을 갚으려니까 보험금을 생각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가족들을 네. 생각을 했던 거죠. 자기가 수령자가 되려면 가족인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경찰이 좀 더 깊숙이 수사가 들어갔죠. 네. 이거 100%다. 탐문을 하면서 하나 따져봤더니 부가 사망하고 나서 아버지가 사망하고 나서 3일 후에 예. 금은방에서 60돈의 글쎄 금부치를 구입을 했대요. 그렇답니다. 그 2억 7천만 원 빚져가지고 쩔쩔매는 놈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3일 만에
그 금은방을 어디겠어요? 저 청산가리 산대겠죠. 금은세 공업자. 예, 거기겠죠. 네. 거기 가갖고 아마 자기 딴에는 30돈짜리 팔찌, 30돈짜리 목걸이, 60돈을 구입을 한 거예요. 이때 아버지 보험 수령금 잽싸게 신청해갖고 7천만 원 받았을 때예요. 예? 그러니까 아니 나 같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 치르고 3일에서 열흘 한 달이라도 그 침체에 빠져서 보험금 생각 안 할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은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보험금 신청해갖고 7천만 원 받았으니까 돌아가시고 3일 만에 가서 금방에 가서 60돈 산 거죠. 금부치를. 이거는 뭐 볼 것 없이 경찰이 범인이라고 본 거죠.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렇지 그래. 그렇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했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가서 금 살 때냐고. 그러니까요. 나이가 어려도 그렇지. 이런 얘기들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변에서. 근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네. 9월에 여동생이 사망했잖아요. 1억 원 들었죠. 네. 네. 근데 왜못 여동생의 찾았을까요? 보험금은 수령하지 못합니다. 예, 못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수령자는 자신이 될 수 있어요. 상속인이 될 수 법적 있잖아요. 수령자가 아버지는 다음에 아들 자녀들이거든요. 그 법정 상속인이니까. 네. 그런데 동생. 여동생이 죽으면 누굴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버지는 없지만 네. 낳아준 어머니는 있을 거 아니야. 아버지하고 같이 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물론 아버지 혼자 있다가 어머니는 살아 계셔요. 근데 이 신주철이 여기서 강간 게 있습니다. 어머니랑은 어렸을 때 이혼을 했으니까 네, 어머니 관계 없는 줄 알았어. 관계 없는 줄 알았겠죠. 그렇죠. 어머니는 이제 부모님이 3살 때 이혼했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 여동생 죽으면 아버지도 사망했고 네. 유일하게 핏줄은 나 하나밖에 없는데 나한테 자동으로 상속되겠지. 그럼 나 1억 원 내가 받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법은 안 그래요. 여동생이 딱 죽으니까 여동생이 엄마는 이혼했지만 생존했잖아. 네. 상속은 피를 따라서 흘러간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네.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1순위가 엄마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주철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내가 잘못했다. 아예 수령자를 지 이름으로 쓰는 거는 위험해서 안 한 거예요. 자기한테 여동생 몰래 보험 1억 들어놓고 여동생이 죽으면 내가 상속한다고 신주철 쓸 수가 없으니까 안 쓴 거예요. 이상하니까. 그거 두려워서 안 쓴 거예요. 아버지도 그렇게 해가지고 지가 받았고 아버지 죽었으니까 자동으로 유일한 내가 이제 동생 죽어도 1억 받는 거라고 생각한 건데 이 법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신주철 여기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 이제 엄마한테 가게 생겼거든 1억 원이. 생모의 전화번호랑 예. 어디서 사는지 주소를 알아내요. 3살 때 헤어진 엄마인데. 네. 그러면서 전화해서 거기 그 땡땡이 보험금 같죠? 나한테 돌려줘요. 그랬더니 어머니 10원도 못 준다고 그러면서 엄마한테 방방 뜨고 네. 으름장 놓고 막 이러면서 그때도 엄마도 살해하려고 그 똑같은 방법으로 캡슐에다가 청산가리 넣었대요. 그래서 이거 살인 예비 혐의도 또 받습니다. 이거 엄마 이거 만났었으면 죽었어요. 근데 그 살해하려고 맘먹은 그날 경찰한테 체포돼 버린 거예요. 다행이다. 그 엄마는 1,000원을 타고 난 거예요. 1,000원을. 경찰이 그날 살해하려고 하는 날 그날 10월 19일 날 체포했죠. 네. 그 체포 안 했으면 엄마도 죽었어요. 와. 무서운 사람이고 그날 긴급 체포되는 바람에 어머니는 살은 거예요. 근데 교수님 전 이상한 게 있어요. 왜 가장 빠른 건 아내잖아요. 아내 그 정황도 경찰이 조사했습니다. 아내도 있어요. 예, 울산 경찰이 또 조사했어요. 근데 이 아내도 진력 바쳤나 봐. 협조를 잘했어요. 아버지가 사망하기 며칠 전이래요. 그게 5월 15일이래요. 아버지가 5월 21일 날 예, 돌아가셨잖아요. 5월 15일 날 아내 되시는 분이 아내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신주철이 아내가 감기에 걸려서 안방에 누워 있었대요. 네. 그때 신주철이 그 감기약을 줬대요. 그 청산가리 섞은 물약이에요. 물감기약. 그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이 이 인간이 웬일이야 약도 다 주고 이제 딱 삼키려고 그러는데 역한 냄새가 확 난 거예요. 그래서 캡슐이었구나. 뱉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 실패한 경험 때문에 캡슐에 넣은 것 같습니다. 동생하고 아버지한테는. 이때는 아내가 뱉어버렸어요. 뱉어버리고 아내가 평상시 뭐 의심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너 여기다 뭐 넣었어? 방방 뜬 거예요. 남편한테. 막 따진 거예요. 너 지금 이 감기약에다가 뭐 넣었어? 무슨 뭐 섞은 거야? 막 그걸 따진 거예요. 그렇게 막 따지니까
아무 말도 안 했대요. 이놈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반응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니까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일어나고 막 바지 쥐고 뭐 주머니고 막 뒤졌나 봐요. 걸려 있는 거. 그놈 신주철이 자기 남편 옷. 그랬더니 옷에서 약통이 있더라는 거예요. 독극물 들어있는 약통이.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내 되시면 사진을 찍어놨어. 너 다시 한 번만 더 그러면 나 이 촬영한 거 다 넘겨버려. 그러면서 종이컵 아마 그 물약을 타서 준 거니까 이 종이컵 안쪽에 녹색 그 액체가 그렇죠. 보였나 봐요. 청산가리가 포로로 색깔이 맞아요. 보이는 거. 찍어가지고 너 나 죽이려고 그랬지?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내 되시는 분이 신고는 진짜 이제 애도 있고 하니까 못했겠죠. 근데 애 때문에. 예. 이게 2015년 초에 준비한 게 아닌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이게 아내 몰래 2013년부터 아내 명의의 그 사망보험을 4개나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전부 합치니까 5억이네요. 아내 되시는 분은. 만약에 그때 사망했으면 이놈이 자기 아내 보험금 4억 원, 사망보험금 5억 원 타간 거죠. 그러니까 아내 되시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이 아내도 죽이려고 한 거를 밝혀낸 겁니다. 근데 정말 아내분한테 이러면 안 사람이 되지만 이거, 아버지 돌아가셨으면 그렇죠. 감 잡았을 거예요. 아마 아내 되시는 분. 이게 좀 섭섭해요. 그죠? 또 신우이 죽은 것도 그잖아요. 본인 입장이 신우이잖아요. 아니면 단속을 시켰었으면 아우. 그러면 여성대 이 아내 되시는 분이 그걸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했었으면 2차, 3차 살인을 막을 수 있었잖아요. 아니 아이 아버지가 살해자가 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살인범이에요. 그때 미수자가 되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좀 하여튼 이놈은 구속이 돼가지고요. 아버지하고 여동생은 살인. 네. 그러니까 존속살인이 되겠죠. 아버지는. 네. 그다음 존속살해가 되고 여동생은 그냥 일반살인. 그러니까 존속살인, 일반살인. 아내하고 어머니 죽이려고 생각했죠. 그거는 살인 미수. 그다음에 어머니 죽이려고 캡슐에 준비했던 거는 존속살인 예비. 아내는 시도했는데 뱉어내가지고 안 죽었으니까 살인 미수. 네. 엄마는 만나가지고 캡슐에다가 넣은 거 먹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경찰에 잡히는 바람에 못했으니까 살인 예비. 그러니까 얘가 죄명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 죽인 존속살인, 네. 여동생 죽인 살인, 네. 아내 죽이려고 시도했던 살인 미수, 네. 엄마 죽이려고 캡슐에 약 넣어놨는데 잡히는 바람에 못한 살인 예비. 죄명이 4가지예요. 총 시도를 4번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네 검찰은 사형을 당연히 했습니다. 사형구형하죠, 그죠? 네. 하지만- 재판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좀 쭉 해주셔야 될 것 같아. 네 재판부는요 피고인이 여동생을 살해하고도 그 반성의 기색은커녕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에 급급했다. 또 재범 위험성이 높아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도박에 눈이 멀어 혈육의 정을 저버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네일 아트 전문가의 꿈을 키우던 여동생을 살해했다. 범행 일체를 부인하지만 도박 빚이 많은 점과 독극물 소지 사실, 그다음에 여동생 사망 전날 소화제라며 건넨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이 인정된다. 이러면서 무기징역 때렸죠. 네, 그리고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했습니다. 항소했죠, 이놈. 네, 하지만 똑같은 판결. 네, 무기징역이요. 근데 1, 2심 모두 여동생 살해 혐의만 인정을 했어요. 아버지 살해는 인정이 안 된 겁니다. 아버지 살해는 또 이거는 증거가 없어가지고 엄마를 또 살해하려고 했던 뭐 이런 부분 등등은 또 자기 이게 무죄가 됐어요. 의심은 들지만 이게 뒷받침할 만한 증거 명확한 게 없다. 그래서 무죄가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은 인정이 된 겁니다. 네. 이 사람은 부모 형제를 일회용 범정도로 이긴 거예요. 네. 이게 사람이 아니죠, 이게. 저는 사람입니까, 이게? 부모님한테 개천 사건 잘 안 물어보지만 제 처는 바닥이 좁아서 다 아시죠? 네. 그리고 저희 엄마 아빠 이제 장사하시는 곳에는 약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러시겠다, 그쪽에. 네, 그래가지고 이 내용 다 아시겠네. 네, 여기는 진짜 뭐 사건 나면 바로바로 다 알더라고요. 예, 아실 거예요. 네.
요놈 저 SNS에 이 범인 요 신주철이가 2015년 9월달에 올린 글이 있네요. 네. 그 글 보니까 가관이네요. 이게 아버지 살해하고 그다음에 여동생 살해할 때쯤인 것 같아요. 죽이고 난 다음입니다. 나서 죽이고 난 동생 막 죽이고 난 다음에요. 좋은 아들, 좋은 오빠가 되지 못해 미안해. 우리 가족 셋이 함께 웃으면서 밥 먹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너무 멀리 왔어. 진짜 미안해. 우리 가족 하나 지키지도 못해서 옛날처럼 돈 하나 없이 살아도 되니까 제발 돌아와. 내가 더 잘할게. 지금 너무 힘들어. 힘들어서 나도 살고 싶지가 않아. 이 새끼 지가 죽여놓고 이런 거를 이제 올려놨어요. 이 사건은요. 그 첫 번째 여동생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그 애인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오빠가 울산에 왔다는 이 사실을 증언하면서부터 이게 누구한테 했냐면 울산 중부경찰서 태화지구대 허영철 경사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아. 이게 그렇지 않았었으면 이게 헷갈릴 뻔했어요. 응? 근데 이게 더 웃기는 게요. 이 새끼 아주 나쁜 놈이에요. 지 여동생 그날 와가지고 밥 먹으면서 그 약 주고 갔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지는 집에 갔어요. 올라갔죠. 올라가고 난 다음에 동생은 이미 이제 그 집에 가서 그거 먹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즈음에 남자친구한테 요놈이 전화해요. 이 신주철이가 호감을 사야 되니까. 야, 저 내 동생이 말이야. 그 전화 안 받는데 어젯밤부터 전화 안 받는데 야 이거 내가 지금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그렇거든. 저 집에 한번 좀 가봐. 요렇게 시킨 거야 이 새끼가. 그렇게 해서 가게 시켰구나. 그래서 남자친구가 그 신주철이 전화를 받고 집에 가서 자기 애인 죽어 있는 거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신고한 거예요. 되게 비열한 새끼. 아버지가 처음에 살해당하고 나서는 발견될 때까지 그 시간이라는 거, 그러니까 청산가리 특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래도 발견이 안 되는구나.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두 번째는 오히려 남자친구한테 빨리 하라고. 돈이 급하니까. 빨리 보험금 받아야 되잖아. 아버지 거 7천만 원 미리 받아 썼잖아. 여동생 거 빨리 1억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빨리 저 사망한 거 밝혀져가지고. 천하에 죽일 놈의 새끼.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을 그 형님이라고 했겠지. 내 애인의 오빠니까. 형님이 그 꿈자리 뒤숭숭하다고 가오라 그래서 갔더니 이렇게 내 여자친구 애인이 죽어 있어서 제가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그 오빠가 왔었어요? 아이고 왔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소화제 주고 이 얘기를 남자친구가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이게 잘 풀린 거예요. 동생이 그때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니까 약 주면서 이 약 먹고 푹 자라고 그러면서 이 새끼가 캡슐에다가 그 청산가리 넣은 거 준 거예요. 이 차 안에서 발견된 것도 상당히 많던데요? 1리터래요, 교수님. 아씨. 체포하는 날 1리터 도대체 절반 정도면은 500ml구나. 500ml. 500ml 몇 명을 이 새끼 그거 왜 샀냐고 물어보니까요. 평소에 관심 많아서 샀대요. 무슨 의미로 그 청산가리 일반인이 왜 관심이 많습니까? 그 위험한 거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여튼 그거 저 트렁크에서 청산가리 10월 19일 날 그 트렁크 뒤져가지고 발견될 때부터 체포된 날 그때부터 아버지까지 이거 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 그 관련돼서 이웃 그 진술서가 있더라고요. 이웃 진술서에 보니까 원래 그 아버지 신주철 이 아버지는 당일날 5월 21일 날 06시에 이웃집하고 고구마 심으러 가기로 했다고 그러대요. 새벽 6시에. 그럼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고 이웃집에서 진술한 그 진술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분은. 자기 이때 신주철은 또 아마 이게 그 제천서에서 그럼 그때 아버지 사망했을 때쯤에 물어봤나 봐요. 너는 그때 그럼 아버지 사망할 때 어디 있었냐? 난 집에 있었다. 그러니까요. 그 말 너무 철석까지 믿었나 봐요. 이 아버지 수령금은 7월 22일 날 바로 받았고요. 수령하고 도박 사이트에다 입금한 게 7월 20일 날 입금한 게 400만 원씩 막 입금했네요. 그러니까 이 빚진 거 이놈. 에이. 근데 저는 이 금은세공업자도 어느 정도 이거는 처벌 받았을 겁니다. 네, 그리고 제보를 줬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해 화학물 관리법인가 있을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이게 주민등록이라든지 이거 확인하고 이게 아마 그 기재하고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 임의로 막 판매하고 그러면 처벌받거든요. 세공업자 처벌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통화할 때 뭐 청산가리 얼마나 먹으면 사람이 죽느냐라고 물어봤다고 참, 하지만 예. 또 이런 얘기도 했대요. 동물한테 먹여봤는데 죽지 않더라. 그럼 누구한테 죽이려고 했겠어요. 뻔한 거지. 네, 그다음에 죽은 다음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황당한 놈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빚을 졌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를 죽이고 여동생을 그 유일한 여동생 하나잖아. 시 밑에 동생. 그리고 이런 말 그렇지만 3살 때 어머니랑 이혼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아버지가 키웠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지가 돌봐줘야 될 동생이잖아요. 아버지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고 나면 내 여동생 내가 돌봐줘야 되잖아요. 시집도 보내주고 안 그래요? 이 천하의 죽일 놈입니다 이놈. 정말 나쁜 놈이에요. 이놈 무기 이거 사형받아야 돼요 사실은 이놈. 이거. 근데 이제 아버지 죽인 거 뭐 어머니 죽이려고 했던 거 이런 거 등등은 이제 무죄가 떨어져 버려서 뭐 죄명은 4개 붙였지만 여동생 죽인 걸로만 무기징역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천하의 죽일 놈입니다. 신주철이 이 평생 동안 이거 반성도 바라질 필요도 없지. 이거 사람도 아닌데 뭐. 네. 신주철 살인 사건입니다. 제천이 아니고. 네. 애꿎은 저 물 좋고 산 좋은 제천 얘기 하면 안 되고 우리 김유희 프로파일을 놔준 제천을 얘기하면 안 되고 신주철 아버지 여동생 살인 사건 이렇게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예. 좀 아픈 얘기지만 예. 네. 명복을 빕니다. 진심으로 진짜. 예. 네, 좋은 곳에 가셨으면 합니다. 예. 네. 수고했습니다.